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화학이고요. 효성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화학의 사업적 주력 제품은 폴리프로필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성화학은 주력 제품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나프타가 아니라 프로판가스에서 수소를 떼어내서 폴리프로필렌 원료인 프로필렌을 만드는 프로판 탈수소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LPG 가격 변동폭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LPG도 원유의 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석화 기업이고 또 이 석유화학 제품 마진은 나프타와 연동해서 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유가에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민감하게 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를 보게 된다면은 오늘 기준해 가지고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1배럴당 82.75달러, 브렌트유는 87.99달러, 두바이유는 89.04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브렌트유를 제외하고서는 지난 16일보다는 국제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은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국제 원유 가격이 16일보다 소폭 하락한 이유는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재공격 우려 완화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제한적인 보복 공격을 단행하였지만은 이란 외무부 장관은 미국 MBC 인터뷰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험주의가 없는 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반응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재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호르무즈의 봉쇄 가능성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되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최근 일부 산유국들에 대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원유 공급이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는 기대로 원유 공급에는 변동성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락세를 조금은 맞이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소폭 하락을 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처럼 이 고유가 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석화업계 같은 경우는 이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 등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유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원유 관련 제품 가격도 상승해서 기업들에 대한 원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 현재처럼 국제 유가 상승은 영업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과거부터 시작된 중국의 증설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고 아직 전방 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아서 공급 대비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효성화학처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을 크게 챙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석화 기업들은 이 영업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없애고 정유사에서 나프타 등 원료를 도입할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장 통폐합에 대한 이슈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LG와 롯데에 대한 화학 제품에서 공장 통폐합 이슈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롯데케미칼이 적자 상태인 범용 NCC 부분을 통합하는 방안을 LG화학에 제안함에 따라서 초기 단계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 회사는 NCC를 한 곳에 매각하거나 설비를 운용한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석화업계 전체 사업분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에 최근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게 된다면은 LG와 롯데 화학 제품 만들수록 적자, 여수 대성 공장 통폐합 하나, 결국에 본 공시는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 부분이고 해당 기사 내용에서 보면 NCC 설비 통폐합, 합작상 설립 등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지만 결국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지속된 유가 상승에서 석화 제품으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석유화학 제품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 석화업계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제 굴지 대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효성화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폴리프로필렌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영업적인 이득을 많이 못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23년과 2024년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PP에 대해 공장에 대한 베트남 공장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고 전년도보다 이 프로판가스에 대해서 이제 이 PP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도 조금은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보다는 2024년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소폭 개선될 수 있으나 여전히 이제 이 폴리프로필렌으로 효성화학이 많은 영업적 이득을 얻었던 21년도 수준까지는 이제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화학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21년도 이제 7월 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상승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때 같은 경우는 효성학이 주가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배달과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폴리프로필렌 즉 포장재로 쓰이고 있는 이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쓰임새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21년 이제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전방산업에 대한 수축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게 되면서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가 수축이 되다 보고 또 PP에 대한 공급 과잉이 있다 보니까는 이 PP로서 많은 매출을 몰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한 PP 생산 문제와 또 프로판가스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효성화학이 영업적인 손실을 많이 봄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기 때문에 주가도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전반적인 석화 업계가 아직까지도 업황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성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보다는 얘가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봤었던 주봉상 저점 위치에서는 조금 방어를 해줄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효성화학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이제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바닥을 다져줄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